다음에 시간 좀 확인해 볼까요? 시간에 대해서. 자, 여러분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세요? 하루에 10시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10시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공부 효율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시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수험생이었으니까 10시간은 했어요. 그래, 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 12시간도 해보려고 했는데, 12시간은 제 체력이 못 버텨주더라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딱 12시간 정도 하니까 적당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뭐 나는 10시간 못하겠다, 5시간만 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양적인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 시험은 양적인 공부가,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양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때려 부어가지고, 이 많은 양들을 소화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 그 이후 있죠. 이 많은 양들의 기본 개념들을 잡은 다음부터는요, 양적인 공부하면 안 돼요. 질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작은 시간, 10시간하고 5시간 있는데, 5시간일지라도, 예, 아주 짧은 5시간일지라도 하루에, 훨씬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나아요. 그게 나아요. 예, 집중 안 되는 10시간보다 집중하는 5시간이 훨씬 나아요. 예, 자, 그거는 개인마다 너무 그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난 5시간 못하겠다. 4시간 그렇게 못하겠다. 4시간은 좀 적지 않나요? 예, 최소 5시간. 대신 이거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만 말하는 거야. 예, 그래,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냥 평범하다 그러면 10시간 하세요. 이거는 좀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고, 저같이 평범하다 10시간 하시면 돼요. 예, 뭐 8시간 하겠다. 좋아요. 8시간까지는 좋겠다. 그 이하는 줄이지 마라. 그러면은 10시간이면은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자, 수면 시간 있잖아. 수면 시간을 나는 줄이겠다. 하지 마세요, 이거. 수면 시간 줄이지 마세요. 자고 싶은 만큼 자세요. 8시간 잔다. 나는 8시간 잤다. 나는 10시간은 자야 된다. 자세요. 괜찮아요. 10시간 자도 몇 시간 남았어? 14시간이 남잖아. 24시간 중에서. 14시간 남지. 그러면 10시간 공부하고도 4시간이 남아. 그 4시간 뭐해? 밥 먹고, 쉬고, 뭐 그런 시간 하면 되겠죠. 짬짬 시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언제 하는? 미쳤나요? 수험생이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요? 수험 기간 동안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 수험 기간 내내 인간답게 살겠다라고 하면요, 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예. 그렇게 해서는 합격 어차피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합격 안 돼요. 예. 제가 장담할게요, 그거는. 지금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경쟁자들이 지금 박 터지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삶의 질을 고려하면서 수험생활 하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내가 지금 22년 딱 1년 동안, 1년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 또 뭐 10월달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1년 더 남았겠지만, 어쨌든 1년 동안 내가 그동안에 누렸던 그 내 삶의 질을 다 포기하고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서 그 이후에 내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 예,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리고, 공부에 올인하자라는 거. 자, 시간 활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공부 시간은 10시간 해서, 또, 8시간에서 10시간은 해야 된다. 여러분이 평범하다면, 내가 뭐, 대단하다. 그런 거 없잖아. 뭐, 여러분 IQ 한 140 넘는 사람 있어요? 150 되는 사람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150 넘는 사람을 한 3명 봤어요. 근데 3사람 다 합격했을까요? 공무원 시험? 셋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IQ 150이 넘는데. 중간에 포기해요.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 엉덩이를 깔고서 최소한의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적에 공부 안 해도 성적이 늘 잘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깔고 노력하던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못 견뎌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찾아가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와 같이 평범하다면 엉덩이 깔고 공부하는 거야. 예, 미련하게 하루 10시간 동안. 자,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쌤 생각해 볼까요? 자, 한 달 여러분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독서실 다닌다면 독서실 비용도 있고, 학원을 수강한다라면 수강 비용도 있을 테고, 또 교재 가격도 저렴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32,000원이네요. 32,000원. 뭐 제가 가격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출판사에서 가격 책정하고, 저는 원고만 제공할 뿐이지, 이 교재 디자인이라든가 가격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출판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격 지금 처음 봤어요. 32,000원이고요. 그렇게
뭐 되게 저렴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러면은 5과목이면은 3, 5, 15, 한 15만 원이네요. 15만 원? 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예. 자, 이런 비용도 들어갈 테고, 또, 이런 비용이 들어가요. 예. 여러분 또 먹어야 되잖아. 사람이 숨 쉬는데도 돈 들어가요. 자본주의에서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 자, 돈은 여러분 스스로 마련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은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대신 수험 기간 동안만큼은 합격하고 나서 부모님께 이제 합격 자체가 부모님한테는 큰 선물이다. 합격 그 자체만으로도 큰 선물이다. 그러니까 수험 기간 1년 동안만큼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서포트 해주십시오. 제가 합격해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그 여력이 되시는 부모님은 대부분 해주실 거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부모님들은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죠. 여러분 스스로 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뭐가 좀 고민이 돼? 시간이요. 공부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를 못해. 알바하면서 공부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부 시간 확보가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저 같으면은 그래도 부모님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왜냐면 내한테 중요한 건 시간이거든요. 훨씬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은 돈을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야.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압도적으로 시간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라. 돈을 지출할지라도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예,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공부하는 것조차도 돈이 없으면 힘들다. 그거는 여러분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에 대해서도 볼까요? 강의 수강해야 돼요. 수강해야 돼요. 예. 제가 강사니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면 오래 걸려요. 예. 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수강 2회. 그리고 자, 자기가 이제 자기 나머지는 스스로 해야 돼요. 나머지는. 나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건데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일단 강의는 첫 번째는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보면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은 금방 흘러간다. 시간이 금방 가요, 금방. 예. 근데 강의 한번 들음으로써 집중적으로 강의 한 달 동안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기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걸러낼 수 있고요. 기본 개념들 다 탑재시켜 드리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이상적인데요. 스스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의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강의를 2회, 3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차라리 들으세요.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빨리 숙지를 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사람 공부 스타일에 따라 달라.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강의를 듣는 것도 사실 뭐예요? 강의를 듣는 것도 시간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아끼는 선택을 하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강의는 무조건 듣고 그리고 나머지 스스로 교재를 보셔야 되는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요. 그냥 강의 한 번 듣고 정리가 안 되고 또 2번 듣고 또 3번 듣고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세요. 차라리. 그게 어쩌면 나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개념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하는 거야. 예. 자기 스스로 공부 못하는 분들은 계속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라. 그게 더 낫다. 예. 자, 수동적인 분들이죠. 자, 뭐 그게 공부를 평소에 안 했던 사람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강의를 돌려서 여러분이 개념을 익숙하게 하고 또 문제 접근도 하고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 장소에 대해서 볼까요? 공부 장소는 열린 공간에서 해요. 열린 공간이야. 닫힌 공간에서 하지 말고, 폐쇄적인 공간 하지 말고요. 특히 집 같은 데서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예. 집은 내가 거주하는 아주 편안한 공간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느슨해지고 잡생각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시간 관리도 잘 안 돼요. 밥 먹고 뭐 이렇게 내가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안 되죠. 나 자신을 통제하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공공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열린 공간,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 같이 같은 공부, 그러니까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시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낫겠죠. 서로 경쟁자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식을 하게 되죠. 근데 독서실 같은 경우는 칸막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독서실 가면은 이제 성인들보다는 누가 많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죠. 중고등학생들 공부하고 나 성인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또 이질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칸막이도 워낙 크다 보니까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막 손톱 만지고 자꾸 낙서하게 되고 또 그 핸드폰 게임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픈된 열린 공간에서 반드시 하셔요. 예,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대화는 하진 않지만 눈빛으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눈빛으로 경쟁하는 느낌 알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장소는 오픈된 곳에서 반드시 폐쇄적인 곳은 피해라. 그리고 내가 완전히 나는 독종이다. 나는 한번 목표 설정하면 절대 놓지 않는다. 난 독종이다. 그런 분들은 폐쇄적 공간이 오히려 더 잘 맞아요. 예. 그렇게 마음이 아주 단단한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 해요. 아주 독한 사람들이죠. 예. 저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네, 저 스스로를 통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픈된 장소를 선택을 했다.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공부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방법론 워낙 다양해가지고 근데 책 보는 요령은 제가 알려드려요. 이 컨셉 책의 가장 큰 장점이 굉장히 카테고리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예, 카테고리.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인드 매핑이 돼요. 이 책의 제목 보고 카테고리 보고 이러다 보면은 마인드 매핑이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와 함께 이 책을 계속 진행을 하잖아. 그럴 때마다 제가 책을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읽어주는 방법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니까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교재의 기출 문제들은 체크가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기출 문제들은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를 딱 펼쳤는데 와 여기 뭐 밑줄이 굉장히 많네요. 323쪽에 보니까 그러면 323쪽에 문제가 허다하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중요도를 금방 파악할 수 있도록 교재를 제작을 했어요. 너무 좋죠.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서들을 이것저것 다 봐야 되고 또 대학 교과서도 봐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여러 개의 책을 봐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단권화 하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공부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중간중간에 좀 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예, 책 보는 방법은 저와 함께 그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합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열정이에요. 내가 합격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의지.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다른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 하더라도요, 기간이 길어져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열정, 간절함, 이런 거. 간절한 사람들은 공부를 누가 동기부여 시켜주지 않아도 스스로 간절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죠. 여러분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20대에서 한 30 이제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야. 20대 중반, 후반 이런 분들이.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30대 분들도 있을 테고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안 했고 여러 번 혼자야. 근데 간혹 40대 심지어는 50대 되시는 분들도 구급을 응시하고 지도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보면은 의외로 빨리 합격하세요. 정말 빨리 합격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의 능력하고 여러분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분들은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있어요. 내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놀면 내 가족이 굶어요. 간절함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오면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직 직진뿐이야. 이분들은 오직 직진뿐이야.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에 바로 합격하세요. 자, 상황은 누가 더 좋아요?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이 40, 50대 이분들인가요? 상황은 여러분이 더 좋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부족해요. 그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간절함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요. 누구나 사람마다 능력에는 각 분야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또 못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분야, 공부를 그동안 못했지만 그동안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나 스스로 끄집어내야 돼요.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난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열정, 간절함이 여러분을 정말 빠르게 합격시켜준다는 거. 이거는 누가 만들어줘? 아무도 못 만들어줘요. 아무도 못 만들어줘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고요. 공부 관련해서 합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말씀드렸고 합격의 조건들 말씀드렸습니다.